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거 30분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슬라이드 진행했죠. 자, 식탁 위에 다양한 그런 반찬으로 부식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식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결국에는 산화를 예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알약, 타블렛으로 먹지 않아도 이러한 습관으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떡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뭔가 건강 기능성을 좀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의 것들을 잘 응용할 수 있다면은 뭔가 그런 건강 기능을 우리가 지향하는 입장에서 기능성을 좀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기내식품을 연구 개발하도록 애쓰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립암연구소는 미국에서 항암 기능성 식물 성분이 연구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판매대에서 이제 다 발간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도 뭐 여러 개의 논문들이 이제 나오게 있겠죠. 우리가 그것들을 읽어가면서 그런 식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비해서는 좀 아직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현재는 넘어가시면은 이제는 뭐 감기 부분인데 잠깐 얘기 드리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보시면은 코, 목구멍, 기관지 등의 호흡기 점막의 급성 염증성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을 통칭한다 해가지고 인플루엔자나 알레르기성 비염은 다른 병명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 해가지고 콜드 일반이니까 뭐 커먼 콜드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병원 갔을 때 일반적으로 뭐 내과 등 가정의과 갔을 때 앞으로 들으면 이제 심장 소리, 뒤로 들으면 폐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듣게 되는데 확인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의약 불합 때문에 이제 약국에서 약을 받게 되는데 이제 감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방을 해주게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의 대표적인 성분이 나뉘어지는데 마세토아미노펜 가장 첫 번째 있는 제일 많은 성분일 거예요. 250mg 정도 들어있고 해열 진통제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진정할 진짜에 통증 통자 해가지고 통증을 진정시키는 그런 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을 때는 울렁거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뭐 항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많이 먹었을 때 뭐 졸음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페닐레프렌 해가지고 코 점막 충혈 억제제 해가지고 30mg만 이상만 돼도 굉장히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좀 독성이 있는 그런 성분인 것 같아요. 서브레로 해가지고 기침 감기약이 들어있고 하지만 감기약이라 해가지고 자 이런 원래는 이제 감기라는 게 코로 지내서 코를 리노라 부르고 리노바이러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지만 이런 리노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리노바이러스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진통제로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건데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난다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항체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몸을 지키는 성분들이 부양원군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이 나고 있는 거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야지 이제 더 많은 항체가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감기가 바로 먹어버렸을 때 이제 통증은 느끼지 않겠지만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경학적으로도 안정되는 부분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바로바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약을 먹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한 경우 당연히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열이라고 우리가 그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성분들이 또 나오게 되고 열이 나는 것인데 그런 시간들 현명하게 보내드리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해가지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사이토카인 스톰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몸을 지키라는 성분이 열을 내면서 다른 병원균이랑 싸우다가 그 병원균을 죽이고 우리 몸은 숙주로 나아져야 되는데 그 너무 많은 열과 너무 많은 문제가 돼서 그 숙주가 오히려 죽어버리는 우리 몸이죠. 숙주라는 건 몸인데 우리 몸이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죠. 워낙 그 세균이 강해서 그런 거겠죠.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없는 수준의 그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몸 자체 숙주가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되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개념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엔도크라인 디스럽터 해가지고 엔도크라인이란 내분비계, 엔도라는 거는 내란 뜻이고 크라인이라는 건 돌자란 뜻이에요. 그런 안쪽으로 돈다 해가지고 내분비계, 디스럽터라는 거는 방해 물질 또는 방해하는 물질, 교란 물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동물의 생체 내에서 흡수되어 본래 생체의 정상적인 호르몬에 작용하는 외인성 물질. 그래서 외인성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왔다는 물질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환경 오염제에서 나오는 가짜 호르몬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진짜 호르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호르몬의 그런 흐름 순환에 방해를 해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있는지 잠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유기 할로겐 화합을 해가지고 우리 다이옥신 파동도 있었지만 이런 거 많이 접하진 않겠죠. 퓨란 많이 접할 수는 없겠지만 제초제 제조 과정에 부산물 해가지고 좀 유해하다고 보여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농약리 보시면 알드린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채소와 과일에 이제 우리가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벌레들을 죽이려고 이제 농약을 뿌리는데 그 농약들이 우리 인체에 뭔가 들어와서 암이라든가 또는 뭐 불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병충해라는 게 어쨌든 벌레를 죽이려다가 우리 인간의 그런 생식 기능까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나쁜 부작용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세 번째는 비스페놀 A라고 해서 깨지지 않는 유리 성분인데 이제 급식용 식기라든가 의료용 플라스틱이라든가 젖병 또는 통조림 캔의 안쪽에 내벽 코팅 등등이 들어있는데 이제 비스페놀 A라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 샀을 때 찌르륵 나온 영수증에 나오는 글씨 성분 있죠. 그것도 비스페놀 A 성분이 있어서 뭐 비스페놀 A 프리 영수증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해요. 어떤 매장 가보니까 우리 영수증은 비스페놀 A가 없다 해서 비스페놀 A 프리 영수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영수증을 만졌을 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뭐 핸드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고 핸드크림 성분이 이제 유기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녹잖아요. 그 녹은 약간 그런 기름 성분으로 비스페놀 A 영수증 성분을 만졌을 때 그게 몸에 흡수가 돼서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비스페놀 A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불임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텐데 뭔가 그런 생식 기능을 떨어뜨릴 때 우리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상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비스페놀 A라고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 생식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인류들은 살겠지만 그 지금 살아있는 인류가 모두가 다 불임이라 한다면 맨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인류 멸망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태계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스티렌 해가지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즉석면 온탕 용기 해가지고 뭐 사발면 같은 거에 스티렌 성분 요즘은 뭐 종이로 해가지고 스티렌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스티렌 성분은 한 65도에서 7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우리가 사발면을 끓여 먹잖아요. 정수기에서 등등. 그랬을 때 대부분 다 용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가끔 먹는 건 상관없겠지만 뭔가 이런 컵라면을 너무 자주 먹는 그런 문화에서는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리드라 해가지고 원석유, PB, 우리말로 납이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방출된 중금속 해가지고 납그럼 보통 고체로 인지하지만 기체도 있다. 배기가스 안에도 납이 들어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뭐 지상에 주차했을 때는 아무 상관없겠지만 지하주차장에서 당연히 뭐 석정 기능이 있도록 건축 설계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차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탄소 배기가스 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 지면이 있을 것이고 지면에 있는 것이 우리 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걸어가면서 그랬을 때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몸속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위험한데 환경 호르몬 우리가 뭔지 알았으니까 농약을 잘 제거해야 하고 두 번째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뭐 영수증을 잘 만지지 않는다든가 영수증 프리로 뭔가 뭐 요즘에는 뭐 스마트 결제 해가지고 스마트 결제로 영수증을 안 만지는 문화도 있잖아요 많이. 뭐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한다든가 컵라면도 웬만하면 먹지 말고 라면은 뭐 라면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탕 용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우리가 노력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수배기가스도 이거 뭐 좀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대부분 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어떻게 전부 다 지상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 코를 잘 조심해서 우리가 유해한 것들을 만지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알았다면 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뭐 결벽증스럽게 지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게 뭔지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심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드리고 환경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씩 애를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게 왜 위험한지, 왜 이렇게 피하라고 했는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불임이에요. 이 환경 호르몬은 암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우선은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나와도 기형아를 낳든지 아니면 불임을 유발하든지 즉 불임의 원인 중에 정자수를 감소시키든지 정자 운동 기능을 떨어뜨린다든지 잠복 정수를 일으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생식 기능에 문제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의 감소돼서 내분비계 시계를 교란시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위로 잠깐 가보면 선생님들 이 네 가지 성분을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기인될 것 같아요. 환경 호르몬을 피하라는 건 굉장히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은 막연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네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노력을 가한다면 우리가 생식 기능이 떨어질 이유도 없는 거겠죠. 보시면은 또 면역계에서는 면역 활성 억제해가지고 알러지 유발할 수 있고 유방암 발생 50년 전에는 50명 한 명이었는데 지금 8명 한 명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더 높아요. 4명 중에 한 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방암은 너무나 빈번하게 생기신 암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환경 오염 노출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뭔가 유방암 발병에도 여러 가지 암의 발병에도 환경 호르몬 노출이 영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학습장애 및 집중력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다. 집중력 장애아들은 뭔가 5분을 못 견디고 3분을 못 견디고 이렇게 정적으로 있지를 못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산모가 임신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환경 호르몬 노출을 너무 많이 당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신경적으로 그런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임신했을 때는 뭐 커피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고 몸에 해로운 것들 안 먹어서 이런 것들을 더 접할 기회 더더욱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거 생식기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불임부부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불임부부가 증가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생태계 우리 다음 세대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 이제 뭐 국가의 구성원 국민이 사라지게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도민이나 국민들이 사라지고나서 지방자치단체도 없어지고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국가 기반도 흔들릴 수 있고 전체로는 인류조차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모든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운동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명이서 낳을 수 없고 몇 번이 부부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부에서 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케어가 되어야지만 나을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돼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절대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불이 밀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환경 호르몬이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잘못된 중절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호르몬 노출을 가장 높게 보는 이유는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환경 호르몬 노출됐을 경우에 생殖 기능이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환경 호르몬의 공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칼럼을 하나 기재한 게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아마 이것도 개강하게 되면은 이거 원본으로 여기 과 대표님한테 보내드리고 선생님들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동물의 지방에 녹아 있어 인간의 섭취에 문제가 되는 하는 다이옥신의 경우는 식품 영양 및 조리학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어패류 육류는 지방을 떼어 먹도록 하고 되도록 저지방 위주품을 먹도록 한다. 뭐 다이옥신함이 그 의심이 되는 생선의 경우는 지방이 많은 내장이나 아가미, 껍질, 비닐 등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이옥신이 뭐 제초제 거기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지방에 녹아있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지방 부분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도 제가 기재해 놨는데 등등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뭐 감기도 위험한 병인가요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급성 비인두염, 상기도염이라고도 하고 뭐 기침 콧물열, 목의 통증을 보이기도 한다 해가지고 뭐 옛날 말로는 곧불이라고도 불러지게 하겠죠.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병.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성 질환이잖아요.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게 아니니까 이제 신종 해가지고 코로나 19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을 우리가 중단했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감염병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를 뭐 예전에 누가 예언도 했었지만 빌 게이츠 등등이 얘기도 했잖아요.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약이 빨리 생겨야 될 텐데 약이 안 생겨서 자 합병증은 동반하지 않은 관계는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뭐 스스로 낫는다 그 말이겠죠. 가만히 있어도 낫는데 뭐 타이레놀이나 약 안 먹어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결국 우선질은 아니지만 합병증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병의 근원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성이 없는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연령대가 높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면역 기능의 저하, 면역 기능이 약해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시작한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리노바이러스예요. 요 RHINO 리노라는 거는 코란 뜻이에요. 대부분 감기의 근원이 코에서 온다 해가지고 리노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죠. 그것도 뭐 명명된 건데 환절기에 걸린다, 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체력 떨어지면 걸린다. 체력 떨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이게 바로 면역력이겠죠.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지나가지만 건강하지 않거나 뭔가 몸이 약해져 있을 때는 걸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호흡기 감염인데 손이나 입을 통해서 저쪽으로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당연하죠. 우리가 손 잘 씻으라는 얘기도 그렇고 마스크로 코랑 이거 다 막으라는 게 그런 의미겠죠. 자, 요건 뭐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사진인데 기침 시 에티켓 해가지고 재채기나 기침할 때는 티슈를 막는다. 티슈가 없다면 소매로 가린다. 어, 티슈를 하게 되면 이거 바로 버리면 될 것이고 소매로 할 경우는 뭐 옷을 빨면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섬유 옷이라는 건 섬유잖아요. 여기 있다 하더라도 어, 안 맞고 했을 경우 딴 데 나가버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막으라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기침을 잘 막으라는 얘기인 거고
아예 그냥 뭐 본인을 예방하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스크잖아요. 마스크를 하고 있을 때 기침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때는 이 안에서 해결될 테니까요. 그 다음은 다음으로 이제 핸드인데 이제 예전 똑같네요. 기침 잘 맞는 거랑 핸드인데 흐르는 물에서 이제 30초라 그러는데 최소 15초 이상 씻는데 15초도 굉장히 길어요. 30초 여러분 손 씻어보셨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한 대충 한 씻어버리면 한 18초 정도만 씻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30초간 비누로 흐르는 물로 뭐 손세정 그 핸드워시겠죠. 핸드워시로 잘 씻어내면 좋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씻을 수 없다면 알코올이 함유된 보통 60에서 70% 정도 손소독제 세니타이저라고 부르죠. 이걸로 이제 손을 잘 씻어낸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보다 당연히 4번이 더 중요하겠죠. 물로 씻어버리는 것이 이건 어쩔 수 없을 때 물이 없거나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라도 손에 있는 세균을 죽여야 된다. 손으로 다 만져버리니까요. 손으로 눈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다른 사람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만지진 않잖아요. 손으로 만지니까 그 손을 잘 관리하라는 거랑 코랑 입을 잘 관리하라는 거, 침이나 뭔가 비말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도 나왔던 건데 지금 더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뭐 증상 다들 다 아시다시피 종류와 작을 받은 전망 장소에 따라 가지고 증상 달라진다. 그래서 뭐 콧물 나오고 당연히 목 아프고 기침 나고 열 나고 뭐 근육까지 아플 수도 있겠죠. 심지어 뭐 구토하고 설사까지 되는 경우도 생각했는데 몸이 아주 약한 경우 이럴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권태감, 기침, 두통, 열, 식욕저하, 인후통, 대체기 코막힘, 콧물까지 나타난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초반에 생기는 것들이고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나아지겠지만 이러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점점 더 엄청 아파지게 된다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부합병증인데 이제 치료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병증이라는 거는 중이염, 그다음에 뭐 축농증, 그다음에 이게 제일 크죠. 폐렴, 그다음에 장염, 뇌수막염 등등 생길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폐렴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할 수 있고 관절염이나 심근염까지 올 수 있다는데 이건 뭐 흔하진 않은 거니까 폐렴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빨리 안 났을 때 이제 오래 갈 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더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질병으로 이어서 나가는 건데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로. 그래서 초기에 끙끙 앓아서 빨리 나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심할 경우는 병원 가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어서 이제 초기 증세를 좀 길어지지 않게 잘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요. 상태 악화 방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당연히 뭐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무증상이 아니에요. 감기는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도 있다 그러지만 일반적인 감기는 증상이 전부 있으니까 초기 발견할 수 있고 뭐 어떻게든지 빨리 치료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방치하지 않으면요. 개인이 철저히 해야 돼. 당연하죠. 요즘에는 이제 뭐 생활보건까지 가버렸는데 생활방역, 생활보건, 생활위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오래 간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먼저 감기가 유행할 때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한다. 요즘 당연히 안 가고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인다면은 마스크를 쓰고 간다든가 접촉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서 반에 손을 씻고 양치를 한다. 당연하겠죠. 손 씻기 6단계인데 뭐 이 정도 씻으면 한 3초 된다는 얘기겠죠.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를 마찰한다라는 거. 손바닥과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른다. 거의 뭐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비빈다. 잘 씻으라는 얘기겠죠. 등등 씻어내고 예방하려면 나와 있지만 뭔가 운동한다는 거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맞춰준다는 거 청결하게 한다는 거 과일을 많이 먹는다는 거 등등인데 뭐 일반적인 면역력을 잘 보완하기 위한 방법일 거예요. 뭐 감기라기보다 평소에 운동을 해서 체력을 유지하고 뭔가 온도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건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다음에 청결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면역력이랑 상관없이라도 그다음에 뭔가 신선한 과일, 비타민, 그러니까 무기질
아까 말씀드렸죠. 생체활성 기능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4대 5대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잘 섭취해 놓는다는 것이죠. 자, 이거 보시면 감기 대부분 일주일 안에 스스로 좋아진다. 건강하다면 얘기겠죠. 일주일 동안에 앓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특별한 치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특별약이 없다는 것이지 감기 환자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 아까 리노 바이러스죠. 그런 리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엔타이 리노 바이러스라는 약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엔타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제재가 사실 지금 없잖아요. 아직 여러 다른 기존의 약들을 가지고 기능을 살펴보곤 있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화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제는 엔타이 바이러스 제재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의 약들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과 보온 좀 푹실한 얘기죠. 충분히 영양소 잘 드시라는 얘기고 안에 가습기 습기를 좀 넣어주라는 얘기겠죠. 물 충분히 마시고 소화해야 되는 음식 먹도록 하면 좋다 해가지고 좀 쉬시면서 잘 드시면서 물도 잘 드시고 뭐 그렇게 드시라는 얘기겠죠. 쉬면서 잘 드시면 대부분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리너 바이러스라면요. 근데 이제 이게 낫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치료까지 간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자, 보시면 항생제, 엔타이 박테리얼이에요. 항생제는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이거는 항바이러스제는 아니에요. 물론 항바이러스제가 있다면 뭐 당연히 한 번에 나왔겠지만 어쨌든 항생제라도 투여해가지고 단축하거나 2차 세균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세균에 환경 발생하는 2차 환경에 유발되었을 때는 항생 적절히 사용한다. 그래야 후유증,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항생제 남용은 보시면 내성을 증가시킨다 해가지고 내성 세균 감염이 오타네요.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조장할 수 있다. 즉 뭔가 내성이라는 거는 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먹었을 때 다음번에는 이만큼 더 먹어야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용은 필요 없지만 적절한 수준의 항생제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두피 건강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푸드 관련으로 우선 머리 빠지는 거 또는 머리카락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봤는데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의 두피, 우리의 모발, 우리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에요. 소개드렸지만 머리카락, 손톱, 발톱, 뭐 피부, 단백질이잖아요. 안 보이는 건 뭐 호르몬, 효소, 항체 단백질이 했잖아요. 그럼 단백질을 잘 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보시면 단백질은 모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발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이다. 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자, 케라틴 단백질 그 중에 소 단위 다른 성분이기도 한데, 자, 18종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모발에 균형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대두, 콩이죠, 멸치, 우유, 육류, 계란 등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여기 보시면은 모발의 경우는 모근의 모유두에 연결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보내져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뭔가 단백질이 결핍되어 있거나 단백질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발 건강이라든가 두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영양소가 뒤에 나오겠지만 우선은 프라이머리하게 봐야 될 것은 우선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지만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이 네 가지예요. 고기, 생선, 계란, 콩류를 평소에 식습관으로 골고루 먹어준다면 우선 모발 및 두피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머리 빠지는 거에도 요즘에 뭐 검은콩 해가지고 쥐는이 콩 많이 먹으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물론 뭐 그것만 먹는다 그래서 모발이 발발 난다면 다 낫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잘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비타민인데
비타민까지 넘어가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셋째 주까지 넷째 주에 넷째 주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얼굴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면 강의할지는 이제 또 정해져야 알 것 같은데 이제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면 3주차 강의 30분 두 번째 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